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묻는 거야. 그거 잘난 여러분들이 팔자의 격국이 어떻고 뭐 조우가 어떻고 과연 여러분들은 음양은 알고 그 단계 공부를 하시는지. 이러면 어떻게 따져보면 우리는 음양의 단계부터 많이 부족한 거야. 생활을 쓸 걸 배워야지. 자, 이제 음양을 갖고도 3박 4일을 이야기해도 모자라는데 오행은 더 재밌겠죠. 학문에 들어와서 공부를 배우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뭡니까? 음양, 오행. 그래서 이제 혹자들은 그럽니다. 그러면 음양, 오행은 기본적으로 다 아는 거 자꾸 이야기해가지고, 그 구구단만 외우는 걸 하지 말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음양, 오행이 현실에서 어떻게 쓰이는가의 문제를 강의한 사람 정도는 감을 알아야 된다. 생활 속에서. 그래서 이제 여쭤봅니다. 다른 음입니까? 양입니까? 이거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음양은 기본이 뭡니까? 상대성. 상대성. 해와 달이 있는데 음은 음입니까? 양입니까? 여야 돼. 달밖에 없는 동네에서는 반딧불하고 달하고 또는 뭐 비유 대상이 촛불하고 달하고면 어떤 게 더 양일까요?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촛불은 그래도 가까이 가면 우리 가까이 갈 수 있죠. 그래서 열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열을 기준으로 한다면 촛불이 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막연히 음과 양으로 오행으로 공부를 하시면 그 기초에서부터 약해서 우리가 이제 감명하는 일은 사람의 삶, 자연에 대한 이치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고 적도에 가면 또 북극에 가면 해석이 안 돼. 왜? 여러분이 배운 거는 사철이 있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동네 이야기지. 근데 거기는 북극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있습니다. 근데 현저하게 차이가 나죠.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게 못 써. 그러면 이제 그때는 손도 못 대는 거야. 제가 말씀드렸죠. 수지침만을 배운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의 몸의 전체에 대한 이해가 있고 자기가 쓰는 기술이 수지침이면 괜찮은데 그냥 우리가 기타 노래 한 곡만 연주하듯이 배워놓으면 다른 곡을 연주 하나 못하나? 못하듯이 수지침만을 물론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는 다 일반적으로는 손이 있잖아. 근데 손 없는 사람을 만나면 수지침을 놓을 수 있나?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부분적인 공부 또는 상황이 다 바뀌면 적용하지 못하는 학문이 되어버리니까 우리 공부도 음양 오행을 배웠으면 당장 집에 가서 써볼 수 있는 게 음식에서 달라져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음양을 배우고 나면 기본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디에서 쓰인다? 화장법에서 쓰인다. 내가 좀 첩상이 되고 싶다 이러면 얼굴에 넓은 부분을 그림자로 뒤로 밀어줘야 되겠지. TV존 아시죠? V존이 드러나게 하려면 이 턱주가리가 큰 아가씨 같으면 요를 그림자로 없애버려야 될까, 얘가? 어차피 화장 안 한 사람은 해당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음양을 배웠으면 상황에 맞춘 화장법도 달라질 수 있게 적응해야 되고 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음양을 몰라도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기본이 되어 있으면. 자, 친구들 모임을 하는데 다음 주에 나는 결혼식이 있고 오늘 온 어떤 친구는 부모 상을 치른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 그럴 때 이제 음양이란 전진과 후퇴도 되지요. 드러남과 어두움도 되지요. 근데 이 공부한 사람은 달라야 된다고 경우 없이 이미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우리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이 요즘은 부모를 잃는 일은 뭐 호상이라 쳐도 우리 나이는 자식을 잃는 일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똑같은 자식인데 한 친구는 지금 오늘 내일을 하고 있고 자식이 병마에 시달려서 나는 결혼식이 뭐 다음 달이다.
굳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기 입으로 다음 달에 우리가 결혼하는데 그 주제를 오래 갖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 네. 그래가 그 사고 될 놈은 뭐한 놈이고, 뭐 그 놈이 어떤 놈이고, 대기업을 댕기는데 인물도 좋고, 와, 놀고 있는 우리 영감 자리까지 준다더라. 사돈집에서. 이런 거를 오래 끈다는 것은 음량을 모르는 거죠. 진태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 거는 뭐 잘 아시다시피 반짝하는 거로 다 돌아가서 개인적으로 그분이 또 자리를 비울 때나 총무나 다른 사람이 뭐 밴드를 통해서 공지를 하는 것들이 예의일 텐데 이 공부를 안 배우고도 지켜야 될 일을 이 공부를 배우고도 모르는 사람이지. 집안에 모임을 하면 동서들지간에도 모이죠. 네. 우리 아가 취업이 됐어. 큰 집의 아들 둘이 지금 취업이 안 됐어. 예를 들어서. 거기서 느리리 빵빠레를 울리가 그게 인가이가? 아니 취업된 놈은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취업이 빠꾸될 일은 없잖아. 그치? 그리고 남의 배려하는 것도 이미 음량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아침에 해 떴는데 달 이야기하면 시를 쓰는 데는 관계없어. 지금 밤 12시에 자야 되는데 낮 12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 사는 것 자체를 음량이라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오해를 하면 내가 음지에 있으니 음에 있으니 양의 시간에도 내 이야기를 주장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양이 주인인 시간대에 이거는 이제 주인과 손님으로도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이제 우리 학당에 외부의 손님이 오면 그분은 손님으로 와요? 주인으로 와요? 손님으로 오지요. 주인은 손님을 어떻게 대접해야 돼? 주인으로서의 모습으로 대하면 돼. 없는 걸 있는다 할 필요도 없고, 그죠? 또 있는 걸 숨겨놓고 저끼리 묵어도 안 되고, 부담 없이 있다가 할 수 있도록. 또 손님은 오는데 목적이 여러 가지지. 그냥 친구 따라 이 동네 구경하러 온 사람한테 두고 자고 모가지를 비틀고 우리가 공부하니 뭐니, 우리 공부하는 게 뭐니 떠들어봤자 소용없죠. 그건 손님에 대한 예의가 어긋남이요. 만약에 공부하러 온 사람이면 여러분들이 잘 안내해 주시면 돼. 근데 또 손님은 우리가 오는 손님이 가짠다고 뭐라 할 일은 아니지. 근데 우리가 또 남한테 손님으로 갈 때는 그치? 목적이 분명해야 돼. 그렇겠지. 이러한 공부 음량만 잘 우리가 익히고 살아도 사실은 행복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행복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불행할 일을 잡을 수 있고 서로 균형 감각을 가지고 가족지간에 화목하고 지구의 평화가 와. 근데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 없는 공부가 되어버리면 음량은 부단인데 현실에서 적용을 못해. 여러분, 돼지고기는 양적이에요? 음적이에요? 다른 거와 비교해 볼 때 음적이죠. 그래서 음마늘, 건강한 사람은 음마늘 먹어도 돼. 그죠? 건강한 사람은 에어컨 좀 찬바람 쐬도 감기 안 오지? 근데 상태 안 좋으면 대박 감기가 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좀 높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니까 음기가 너무 강한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올려놨습니다. 자, 그게 돼지고기만을 먹는데 일반적으로 돼지고기가 가지고 있는 음적인 거를 보상하는 나머지 메뉴가 들어가요. 이제 이렇게 얼마나 그 상호 보완적인 작용이 잘 됐는가가 먹거리에 대한 그 동네의, 그 나라의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그 수준은 우리가 거대한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가짜않게 여기는 음량에서부터 출발한다. 돼지고기가 음이다. 아주 음적이라서 상징적인 돼지는 태어나서 죽는 날 말고는 하늘을 보지 못한다. 인정하십니까? 돼지는 자기 의지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지 못해요. 죽으면 어떻게 돼? 발랑 나자빠졌는데 죽어서 눈 감으면 안 보일 끼고 죽기 전에 지가 알아서 딱 자빠져 버리면 하늘 한번 보고 죽겠지. 그래서 음적입니다. 그 음적인 걸 보상하는 음식의 궁합이 뭐가 있어요? 마늘. 또 상징적으로 꼭 들어가는 거 있지. 돼지국밥 먹을 때 소금 대신에 새우젓. 새우젓.
그 새우는 생긴 게 어때? 조그만하죠. 조그만하면서 수영을 하는데 이렇게 된 게랑 팔딱팔딱 뛰지? 네. 생긴 것도 멸치 꽁치같이 생기가 성격도 팔딱팔딱하지. 네. 양적이다, 그죠? 네. 그래서 궁합을 맞춰주고 그것도 또 부족하니까 부족할 수 있으니 마늘이나 후추를 넣어서 먹는다. 그럼 양적인 음식에 그 세 가지가 들어간다는 건 더 양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약을 쓰는 것도 그래요. 음이 너무 극단으로 가서 이 사람을 일반적으로 못 고친다면 양기가 독이 될 만한, 일반인들한테는 독이 될 만한 정도로 써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누군가가 싸우고 있어. 어설픈 사람이 끼어들면 이거 말려요. 지도 두드려 맞고 싸우게 되나. 이게 산불에도 적용이 됩니다. 과학에서도. 대단히 별난 놈들이 싸울 때는, 예를 들어서 조폭들이 싸울 때는 일반 순사들이 말려지나. 조폭 대장 정도가 와야 되고, 우리 영화에서 봤듯이 공공의 적에 아주 상태 이상한 경찰이 와야, 아니면 기동대가 와야 되겠죠. 이렇듯이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는 음량을 쓸 수 있습니다. 첫째가 음식공학이고, 또 하나는 집에서 여러분들 가족끼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가 굉장히 음적이다. 늘 조용하고 들어왔는지 나간지도 모르나가. 그런데 그 사람의 변화는 어디서 와? 음적인 게 삶의 변동이 생기면 양적인 에너지로 변하겠지요. 네. 갑자기 조용하던 아가 집에 와서 떠드는 일이 많아지고 아빠 엄마 애교를 떨고 이러면 바깥에 애인이 생겼거나 곧 미국으로 보내달라 하거나 유학을 간다거나 아니면 2박 3일 남친하고 여행 간다고 뻥치기 전에 아빠 엄마 기분 맞추는 거 그 정도는 알아야 돼. 근데 양적인 아가 갑자기 조용해. 무슨 막 들어오면 막 문 열자마자 받치고 뭐 늘 댕기는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자빠라지고 양말 벗었는데 반은 낑기가 있고 반은 거꾸로 돼 있고 이러던 놈이 갑자기 이불을 착 반듯하게 이렇게 그지? 들고 나는 데 있어서 나가면서 저기 가서 엄마 나갔다 오게 하던 놈이 엄마한테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이러면 저 애인이 알을 뱄는지 살펴봐야 돼. 좀 있으면 무슨 징조가 나타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귀신 같다는 거는 귀신은 아니잖아요. 우리 저희 아버님 일대 장암쌤은 진짜 귀신 같은 일이 현실 속에서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울한 날을 한 일주일 보냈는데 뱃속에서 나는 우리 엄마도 감을 못 찼는데 우리 아버지가 새벽에 부릅니다. 일주일쯤 됐을 때 봉투를 하나 탁 주시면서 그 정도 마음 썼으면 됐다. 이거 가면 해결될 기다. 탁 나가서 처음에는 필요 없습니다. 자존심에 필요 없습니다. 벌써 들어가 있지. 나가면서 바로 정확한 금액이야. 그 사고를 해결하고 소주 한 잔 먹을 값이라.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분이 온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너가 아버지 별나서 너가 아버지한테 못 간다 하더라고. 그분이 싫어라. 근데 그분은 그런 관찰력을 가지고 이 공부를 써먹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팔자 여러분, 이 어리하게 공부해가 팔자를 다 알아보는 한자도 모르는데 한자를 알고도 못 쓰는 게 우리가 음양이잖아. 음양이니까 하나만 알아도 음양이 되지. 양만 잘 알면 건너편이 음이지. 음을 잘 알면 건너편이 양이지. 공부 못하는 아가 두 개를 따로 한다. 아니 우리가 요 옛날에 이런데 물감 문체가 이거 하는 거 뭐라 하노 이거? 뭐 이름이 있어 미술에서. 이거를 바보같이 여기다 한 군데 칠해놓고 똑같이 하려는 바보가 있어. 접으면 되는 걸. 그래 여러분들이 음양 공부를 하는데 따로 양 따로 하는 그 아주 그 현명하신 분이 계셔. 사실은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까 상대적이라 했죠. 어느 날 친구 집에 막 이야기를 들어보이. 나 우리 아가 요즘 막 대학 안 간다고 자기는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다 하고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헐레벌떡 뒤에 들어오는 친구가 펑펑 울어. 자기 아가 말이 아니래. 그 순간 대학 안 가라는 우리 아는 정말 효자지.
효자 맞나 안 맞나? 맞아요. 그 엄마는 뭐라 하면 울면서 사람만 있어주면. 그게 1단계는 뭐냐? 식물인간이라도 좋다? 내 옆에만 있어도. 근데 식물인간을 벗어나는 순간 뭐라 하노? 똑같은 놈아야. 내 그 주 기독론을 내가 다 들어봐서 알아. 스스로 걸어만 댕겼습니다. 그러다가 학교 이런 식물인간 때 잊어버리지.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그러다가 좀 나아지면 학교만 갔으면, 하다가 시집장가 다 갔으면, 까지야. 그러니까. 또 시집장가 다 간다고 우리 숙제가 풀린 아니잖아요. 이렇게 음양은 그때그때의 위치를 바꾸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아까 애미긴 아가 음이었다면, 죽는 음 앞에서는 애미긴 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어도 어지간한 불은 내 눈으로 쳐다볼 수 있죠. 지금 바깥에 나가서 대낮에 떠있는 태양을 오랫동안 쳐보고 있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장님이거나 장님이 되려고 설치는 놈이거나. 이렇게 음양의 위치에 따라 다르다는 거,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게 우리 역이라는 글자, 역학 배울 때 역이라는 글자로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변할 역이라고. 그러면 어제 내 남편하고 오늘이 바뀌는 게 정상이야? 안 바뀌는 게 정상이야? 바뀌는 게 정상이야. 여러분, 내가 내 몸을 이렇게 만지지만 물리적으로 따진 이 피부는 어저께 까고 오늘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어저께는 모욕하고 10시간 뒤에 만졌고 지금은 모욕하고 3시간 뒤에 만지는 겁니다. 이미 물리적으로 만지는 건 어디 값비가 없는 게야. 그런데 이게 내 거래, 그죠?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자연의 입법은 변하는 게 맞다, 그죠? 근데 우리의 욕심에 따라 안 변하기를 바라죠. 인간은 변한다는 게 자기가 못 변하고 발전이 없는 사람은 남의 발전을 배신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친구하기로 해서 어릴 때 같은 친구야. 자, 그리고 구루공단에 다 남동생 오빠 학비 대주려고 신발 언니는 또 싫어하네. 우리 갖다 치자. 그러면 그 구루공단이 이해가 되죠, 바로. 그래가 열심히 이제 하는데 본인은 야간학교를 다니면서 대학을 진학했어. 그건 내가 안 변하는 놈이면 뭐라 하고 야, 뭐 배신자라 한다. 구루공단 올 때 지하고 내하고 열심히 신발 공장에서 일해가 살자 해놓고 진년 지 혼자 공부해가 대학 가고 못 변한 건 나지요. 나란 말이야. 그러니까 변화해도 우리 스스로가 자기 기준에서 옳다 그러다라고 판단하지 세상의 기준에서는 아니다. 대전제는 변해야 된다. 이 말은 여러분들 우리 인간관계에서의 명리학은 너무너무 제 삶의 변화를 줬고 아직도 변화를 주고 있고 제가 너무 늦게 따라가서 문제지. 이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 하지. 그거에는 계절을 잘못 변했을 때입니다. 변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다. 크게는 템포를 맞춰서 변하는 거와 거꾸로 가는 거. 자, 지금이 겨울의 끝자락이라 칩시다. 이제 앞으로 올 계절은 뭡니까? 그러면 이제 봄옷 준비하고, 그죠? 겨울옷은 장롱 기리가 이런 거 쓰면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돼? 바꾼다. 그지? 체인지한다. 근데 체인지는 되고 기리가에는 왜 안 돼?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니까. 왜 기리가에 그러니까 기리가에도 뭐 교환,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좋은 말 있다. 교환. 체인지 세자, 기리가에 네자인데 한글은 교환 두 자니까 효과적으로 교환을 쓰도록 합시다. 자, 그렇게 변하는가 하면 이 계절을 역행하는 사람은 그 겨울이 끝났을 때 오히려 겨울옷을 더 꺼내놓는 사람이 있다면 변했기는 변했는데 그래서 이 변화의 종류도 그렇게 두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하면 죽는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생물학적으로나 운명학적으로 운명은 무조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세운이 달라지죠. 해마다의 운이 다르지. 대운도 달라지지. 그런데 지만 안 변하면 그걸 도태라지요. 안 변하는 게 아니고 못 살아요. 우리 지금 벌써 겨울도 있고 여기 난방을 어떻게 할까? 기름값이 얼마다 하고 이 집 얻었죠. 그래서 밤에 누워 잘 때 추웠어요, 안 추웠어? 이불이 작아가 아마 땡기 덮고 한 추억이 없을 거야, 열불 나는 사람은. 근데 그랬어. 하여튼 보일러를 켜야 되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에어컨 설치해놓고 에어컨 안 틀어준다고 지랄하고 있어 내가. 그러니까 내가 반팔을 스스로 입어요, 안 입어요? 입어요. 반팔을 내가 입는다는 건 더위라는 환경의 변화에 내가 살겠다는 의지거든. 예. 그러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녀가 커가면 커갈수록 거기 수준에 맞게 엄마 아버지도 변해야 되나 안 변해야 되나? 변해야 되죠. 변해야 되는데 정작 우리가 그 속도를 못 따라가면 우리는 죽을 때가 되었거나 불행의 씨앗을 키우는 겁니다. 아들이 커. 아들이 크면 짝지를 만나 안 만나? 만나. 그 아들을 내가 내 남편이 처음 연애할 때 저그 집 일 마다하고 우리 집 담벼락에 와갖고 뻑뻑 하고 저그 집 이사할 때는 손도 깜짝 안 한 새끼가 내 자취방 옮긴다니까 지가 너무 차 빌리 와가 친구까지 데리고 와가 절대로 다른 사람 손에 내 짐을 맡길 수 없다. 어? 네 반주와 이불은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옮겨주던 남편을 보면서 행복했던 자기가 자기 아들이 여자친구 이사 간다고 지 아버지 차 빌려가는 걸 보고 엄마는 뭐라 하노? 저 새끼 돌았다. 지 할 일도 못하는 새끼가. 그러면서 여자를 쳐다보니 그 애가 이쁘나 안 이쁘나? 안 이쁘지? 저 아들을 돌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식을 미워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 뭐라 하노? 야식 같은 년 만나가. 우리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살고 있다. 그거를 이 공부에 딱 돌이키면 나는 어떻게 돼야 돼? 스스로 알아서 죽거나 빨리 눈치채고 변해야 된다. 체인지. 바뀌어야 된다. 계절이 바뀌는 거다. 자, 남편이 퇴직을 했어요. 남자들이든 여자들이든 여성분들도 사회생활 많이 하시잖아. 그러다가 사회일이 딱 끊길 때 굉장히 오래 했던 사람, 한 20, 30년 했던 사람이 내가 변화들을 보면 아직 사직서를 내거나 명퇴를 신청 안 한 사람은 마지막에 가면 이제 지겹잖아. 신상품들은 와가지고 막 이 회사에 목숨을 걸고 이사가 된다 할 때 지는 꼴랑 과장이고 가들이 꿈 이야기 들어보면 씨발 가짜는 새끼들 막 적은 것 같아. 내가 같이 살아야 되나 심장은 상하고 그하고 가들은 막 우기는 게 우리 때하고는 다르고 그래서 그만두는 걸 꿈이라고 친구들 모이면서 이야기하다가 명퇴 신청이 딱 이루어지거나 퇴직 날짜를 알아보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뭐 하지? 질랄병을 하면서도 월급을 갖다 집에 갖다 줄 때는 마누라한테 옷 보시면서 탁 던지면서도 개폼 잡고 뭐 이리 사타가 명퇴 신청인 날부터 이미 벌써 죽었다. 와 앞으로 이 길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서 또 우울증인가? 그럼 한번 봅시다 한 삶을. 한 회사에 오래 다니면서 이제 더 이상 변할 게 없으니 병이 왔지. 마음이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명퇴, 그래가 좀, 네 원하는 대로 해서 명퇴 신청해놓고 또 우울하지. 해놓고 나오니까 평소에는 바빠서 그냥 가니까 부인은 눈빛을 여러 번 못 챙겼어. 근데 집에서 나갈라 할 때도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까 친구 만나러 가는 거는 민기적거리면서 가겠지. 여보, 갈까 말까. 갈까 했는데 부인이 웃으면서 카드를 탁 내주면서 여보, 기죽지 말고, 응? 열심히 쓰고 와. 난 남자 그 주머니에 손 넣고 뒤에 가는 게 싫어. 살맛이 나는데 부인이 뭐 갔다 오소 하고 들어가 뭐 한옥만 원 줄 줄 알았는데 쳐다도 안 봐. 신발 신는 놈이 다시 들어가. 이번에 간다고. 갔다 오라고. 자존심이 있어. 나오면서 말은 못하고 또 괴롭지. 그래서 이제 변하지 못하는 사람은 괴로움의 연속이에요. 자, 몸이 건강한가하고 안 건강한 거 이야기해. 남편이 평생 바람을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핀다가 그럼 기분 나쁘겠지. 일단 남편이 옛날 어른들 버전으로 바깥에만 나가면 갓을 걸어. 자, 남편이 바람 핀다는 걸 옛날 어른들은 비유법으로 뭘 썼어? 지금 여자들 같이 바람 핀다, 첨년 뒀다 이런 말 안 썼어요. 격 떨어지게. 갓을 걸었다. 여러 군데. 남자가 옛날 어른들이 갓을 건다는 건 옷을 벗는다는 이야기지. 쉽게 안 벗는다, 너무 집에서는. 그래서 갓을 벗었다는 건 그만큼 여러 집을 뒀다는 거지. 또 하나, 솥단지를 걸었다는 건 뭐야? 살림살이를 책임진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서로 새살림 나고 바람 피우는 거를 격 떨어지게 표현 안 하고 갓을 걸었다, 솥단지 걸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만 해도 남편 건강하잖아. 그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한이매치가 이제 어디 기도를 했어요. 우리 남편 바람 못 피게. 근데 그걸 기도 받아들이는 분이 정확하게 받아들이가 아를 빙신을 만들어놨어. 그 여인은 또 기도하라고 하지. 또 오줌을 받아내야 되니까. 어디 가서 갚아 쓸 일이 없지. 집에서 갓을 쓸 일이 없으니까. 나가서 벗을 데가 없잖아요. 저그 집 있던 솥단지도 못 옮기는 놈이 너무 집 솥단지 옮기겠나. 그러면 또 불행하지. 그럼 건강할 때도 불행해. 안 건강할 때도 불행해. 바람 필 때도 불행해. 바람 못 필 때도 불행해. 이게 불행할 사람은 그렇게 이유가 많아. 물론 비유가 적절하지 못해요. 뭐 제가 살았던 삶의 궤적이 그렇게 안 되니까. 아니 우리 어릴 때 들었던 이제 할머니들한테 듣고 하면 그런 이야기 있거든. 근데 그러니 결국은 우리 삶이라는 게 여러분 운명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운명은 있지만 이렇게 공부한 걸로 그 운명을 변화시키고 행복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면 이 공부는 사실은 죽은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암 말기다 이걸 알아가 뭐 알 거냐 말 의학이 발달했어. 근데 치료는 발달 안 해. 그리고 뭐까지 안 해? 죽는 날까지 알아. 뭔 의미가 있겠노? 과학이 발달해가 아들 머리에 헬멧을 딱 쓰면 점수 몇 점. AI가 그런 분석하죠 요즘. 요 상태로 가면 3년 뒤에 성적이 몇 등까지 나와. 근데 그거를 통해서 자각이 있거나 발전적인 어떤 운명의 계측이 길이 없다면 그거 알아가 뭐 할 거냐 말이지. 우리가 뭔가 원인을 찾아내는 거는 지금 현재에서 놓쳐 있는 현실의 상황이나 미래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명리학은 원초적으로는 이렇게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개인이 능력이 부족하고 그 공부를 현실 속에서 쓰는 게 부족하니까 운명은 결정 내려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의료기구가 사람의 병 상태를 알아내는 데까지는 됐지만 훌륭한 의사를 만나서 낫거나 자기 스스로가 삶을 바꾸어서 낫는 계적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의료기구는 발전을 하는 거지. 괴뿔 치료가 관계없는 원인 진단만 알면 뭐하냐 말이지. 불행한 사람이 계속 불행하다는 예를 들을까요? 첫째로 살면서 그 장소 그 시간이 또 다른 인간관계에 내가 주인공인지 손님인지 모를 때 잘 생각해. 멀리 갈 것도 없어. 어제만 보면 돼. 온 손님이 스스로도 주인인 것 같아, 손님인 것 같아. 그냥 가까이, 그러니까 손님도 아니고 주인도 아니다 볼 수 있고, 주인다고 볼 수 있지. 그러면 그분의 미래는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어. 어떤 고민이 있어서 온 상태에서 갈 때 같이 갈 거지. 그 선생님이 이제 숙제를 하나 내보게. 잘 들어줘, 이야기를. 어제 온 고민에서 고민이 더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가 가지 않는데. 솔직하다면. 그래서 무슨 말이 붙여? 좋기는 좋은데. 우리가 그런 데가 붙으면 그전에는 뭐라? 항상 운동 경기나 게임이나 노름이나 사랑에 졌던 사람이 하는 말이 뭐야? 사람은 좋은데. 짝지가. 그럼 그 뒤는 들어볼 필요가 있나 없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런 데를 썼으면 뒷말은 하지 말자고. 그거 안 해도 아는 말을 굳이 설명할 필요 없잖아, 그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가지고 제 이야기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화의 시기가 오는 거는 그렇게 하루하루 장소, 시간, 인간을 만났을 때 달라지면서부터 우리는 공부자가 되는 겁니다. 배우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배우는 것도 능력이 있어 배우지. 이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들이고. 응? 내 여태까지 내 사랑한다고 울고불고 죽는 가족 플러스 친구 플러스 애인도 있었지만 줄기차게 이렇게 몇 줄을 오는 분들은 내가 처음 봤어. 뭐 여러분들은 배울 준비가 되어 있잖아. 응? 내만 가르칠 준비가 좀 부족하지. 그래도 어쨌든 되는 건 된 거야. 자, 음양으로 바꿀 수 있는 거는 음식, 우리 주거 환경, 인간관계, 모든 삶에 사실은 음양 공부를 확대 응용한다면 팔자까지 갈 일이 아니더라.
둘 중에 하나에 답이 있는 게 쉬워? 8개 중에 하나 있는 게 쉬워? 왜 쉬운 걸 놔두고 어리하이 팔자 공부를 해? 음양의 칼로도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다 합니다. 여러분, 바둑에 흰 돌, 검은 돌 말고 빨간 돌 본 사람. 그거는 빨간 돌은 교육용, 연습용 돌이야. 이렇게 놓을 때, 이렇게 놓였으면 할 때 보이는 거지. 흰 돌, 검은 돌 싸움 아닙니까? 그럼 내용은 또 얼마나 간단해. 내 땅이 상대적으로 넓거나, 상대의 땅이 없거나, 상대방이 항복하거나, 내가 항복하거나. 그렇지요. 그래서 바둑은 무조건 승부를 내기 때문에 반집으로 승부를 내게 만들어놨지. 시대의 흐름 속에 왜? 막상막하로 끝나는 게 많으니까 관객들도 싫어하고 본인들도 짜증나잖아. 그래서 결국은 어떤 식으로 하든 반집은 승부가 나게. 그러니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 음양 공부를 하고 명리 공부를 다 했는데 오징어는 양이야 음이야 묻는 이 질문 잘못됐다 했지. 무엇을 상대로 음인가 양인가. 그래서 거기서 약성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지리산 자락에 가면 우리 녹차밭이 있다, 그죠? 네. 녹차밭에서 제일 먼저 난 어린 잎 아주 귀한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사람을 뭐라 부른다? 인간. 이거하고 똑같은 대답이다. 작글자 맞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이름을 따서 우전이라 하지. 그래서 보통 세작, 그 다음 우전부터 출발해서 세작, 중작, 대작이 시기나 잎의 크기에 따라서 이름이 똑같은 건데 달라지는 거야. 우리 한 사람을 놓고 내가 어릴 때 귀여울 때는 뭐라 그래? 애. 좀 크가 건장할 땐 청년. 결혼하고 할 때는 중년. 지금은 상태. 이렇게 똑같은 걸 놓고 이름이 달라지듯이 차를 보고 이름이 달라져요. 그래서 차를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전이라는 게 굉장히 귀합니다. 얼마 안 나와, 수확량이. 그 잎이, 그 혀, 새혀, 참새혀? 제비혀같이 요래 잎이. 그래서 너무 귀하게 팔려요. 가격 대비로 따진다면 세작 비싼 게 우전, 세작, 중작, 대작인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 등급이. 그런데, 우리가 이 공부를 모르면, 바보 중에 상바보가 돼. 새순이 나는 성향이 어떻겠노? 우리 가격을 떠나서. 처음 나는 것들은. 여리고 약하고 또 반대말 없던 거에서 나왔지. 들이미는 갑의 성질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제? 근데 어떤 사람이 갑의 성질이 넘쳐. 갑질을 해. 비싸니까 갑질하는 것들이 세작, 우전 묵을까 안 묵을까? 처먹고 득되는 게 있을까 없을까? 물론 술보다 난 낫겠지. 물론 낫겠지,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음양 공부한 우리로 보자는 거지. 음양 공부는 효과적인 경제, 지출, 소비에도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왜? 알고 먹으니. 모르고 먹는 것들은 장사꾼한테 다 당하나 안 당하나? 당하죠. 그치? 여러분, 그리 뭐, 이런 다단계는 얼마나 좋아, 그지? 뭐 파는 게 없다, 이게 내가. 찾고 있는 게 여러분이. 어쨌든, 그렇게 이제 갑의 기질이 강한 성분을, 갑의 기질이 넘쳐서 질할병 하는, 뭐든지 넘치면 질할병이지. 너무 모자라면 쪼다고. 하여튼 단어를 그리 쓰자. 넘치는 사람한테 자기 돈 자랑한다고 그 남들에게 그냥 좋다니까 무전을 매긴다. 도움이 될까요? 안 됩니다. 넘치는데 넘치지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갑의 기운이 없는 때가 어느 때인가? 갑의 기운이 없는 건 갑의 반대편을 보면 될까, 아이가? 그 계적부터는 치고 오르는 힘이 약하지. 그래서 축 처지고, 아이의 마음이 안 생기고, 세상이 우울해 보이고, 뭐 할래 해도 흥도 안 나고, 나이트 클럽에서 하면 그 노래 나오면 막 신기를 나고, 봄비 일하면 뭐 허리가 더 아프고, 인생이 이제 뭐 있나 이런 말 할 때부터, 인생 뭐 있나 할 때부터 오히려 갑의 기운, 우전의 기운은 뭐야? 인생 뭐 있나가 인생 뭐 있나 찾는 느낌이면, 우리가 인생의 반대 계적에 있으면 인생 뭐 있나 거든. 그런 사람한테는 도움이 되겠지. 상호 보완적으로. 그러니 비싸 좋다고
돈으로만 공부 안 돼가 그 새끼한테 먹이면 지금 막 지랄병 잘하는 사람 텔레비에 나오지? 그 딸이 아직까지는 엄마만큼 안 되더라. 목소리나 이런 갑질이 아직까지 그렇게 근엄하지가 않아. 완전히 멸시하는 그게 안 돼. 지금 딸은 아직까지 덜 익었어. 그 지금만 따라가려면 우전을 좀 더 먹으면 되겠지.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이 팍 뛰는 사람들. 조금만 건드리면 좋아날 뛰고, 조금만 우울하면 막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생과 사를 하루 저녁에 몇 번씩 왔다 가던 사람 있잖아. 조금 기분 나쁘면 죽고 싶다. 조금만 살만하면 막 공중에 날아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기폭이 심하지요. 이거는 음양을 뭐 완전히 왔다 갔다 하니까, 어찌 보면 도사다, 그지? 생과 사를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이제 기운이 무릇 떠가 있는 경우에는, 기운이 떠 있는 경우에는 상추가 도움이 됩니다. 상추 잎에 찔리 죽는 사람 봤습니까? 없지요. 상추는 펑퍼짐하게 세서 뭔가를 싸기 좋지요. 오마 싸면 아주 힘있는 엉덩이, 그거 잘 싸면 말 중에 건강한 말 있잖아. 한 그 빵디 그때 그자. 그 뭐 삼겹살 2개 넣고 마늘 넣고 밥도 좀 해 넣고 이래가 싹 말아 이래 넣으면 막 그 들어가는 게 말 펑펑한 말 엉덩이가 들어가는 것 같아. 자, 이러니 사람 기분을 평하고 순하게 만들고 음쪽으로 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점심때 상추를 먹으면 하품이 나고 잠이 오는 이유가 상추 안에는 잠이 오는 성분, 그러니까 음적인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음의 시간대는 자야 돼. 그러니까 그는 오히려 팔팔 뛰고 성격이 못된 사람한테는 좀 많이 싸죠. 근데 안 그래도 처지고 죽겠어. 인생 뭐 있나. 그런데 돼지고기를 상추로 쌈을 싸가 먹으면 그날 저녁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 뭐 없더라 대부분. 그러니까 똑같은 돼지고기를 싸먹어도 야채를 빼쪽하게 생긴 거 대표적인 거 뭘까? 깻잎. 깻잎은 맛이 빼쪽하지. 시크릿 정도를 보면 잎이 그래서 잘못 잡으면 좀 실제로 찔리지는 않지만 찔릴 것 같은 침엽같이 생긴 거 그런 것들은 오히려 펑퍼짐하게 처진 사람이 먹었을 때 바란스를 찾아주겠지. 근데 음식은 묘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자의 마음이 담겨 있으면 그렇게 알아서 줄까 아이가? 고날 때도 그 정성이 다 들어가는 플러스 알파야. 약이 따로 필요 없어. 우리가 기존에 나와 있는 건강식품들 좋다는 것 중에 성분 분석하면 전부 다 자연물이지. 자연물을 어떻게 해서? 가공해서. 그죠? 자연물을 가공해서 더 효과가 좋은 것도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큰 병이 들기 전에는 섭취한다면 좋겠지요. 그게 여러분 음양에서 시작입니다. 요즘 임신이 어려워진다, 그죠? 안 하니까 어려워지는 것도 있고, 해도 또 늦게 결혼하니까 시기를 놓쳐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기가 있는 집이라면 우리가 이제 복부, 배꼽 있는 데서부터겠죠. 자, 차오면 아기가 생겨, 안 생겨? 그러니까 음적인 데는 얼어 있겠죠. 생명의 발동이 작다, 양적인 데는 활발하게 움직이겠죠. 근데 요즘 이제 이쁜 거 폼 잡는다고 1년에 12달을 배꼽을 보이는 이제 몸매가 좋을 경우 보이잖아. 근데 이런 몸매는 굉장히 좋아. 항상 배를 감싸잖아. 아니, 한여름에 쌈 싸먹을 때도 또 앞치마 가리지. 뭐 이제 흘리니까. 아니, 뭐 티에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흘리니까. 가리지. 어쩐 식으로든 가린다, 아이가. 그러니까 그러다가 한 번씩 아주 꽉 쪼는 거로 또 눌리주제. 그러니 뭐 따실까, 아이가. 그런데 몸매가 좋고 날씬한 치골이 드러나는 아가씨들이 배꼽 위에 옷을 입어요. 내가 지금 일러서 보여주긴 그래, 아직까지. 내가 요거를 위해서, 다음 기술 강의를 위해서 내가 배 조절할 거야. 그때 나도 한번 보여주려고. 깜짝 놀라겠지, 그지? 한글로 왕자가 탁 나타나면. 저도 왕자가 있어. 저런 친구들은 한문으로 왕자지만 나는 한글로 왕서방 왕자라. 그래서 이제 날씬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치골이 드러나고 아름답고 멋지니 그걸 오랫동안 장시간 아가씨 때부터 배꼽을 바깥에 노출해서 냉기를 받아들인 그 땅에
평평하고 튼튼한 싹이 올라오겠나. 그치? 안 그래도 여자는 음인데 어쨌든 성전환 수술하기 전까지는 음이라. 그리고 그 갱년기 와서 폐경이 되기 전까지는 음이야. 폐경이 되는 순간부터 여자는 양이야. 부인이 폐경이 되는 순간부터 남자는 음이야. 그거를 못 맞추면 인생이 괴로워. 항원 이혼을 하게 돼. 그래서 부인이 폐경이 왔다는 순간부터 남자는 앞치마를 입고, 그지? 시댁보다는 친정에 갈 준비를 하고, 여태까지 부인이 시집와하고 남편 눈치 보고 하던 것 같이 지 기억력은 희미하겠지만 남자들이 그래요. 시다발이를 잘해야 돼. 이게 이제 음양의 균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묻는 거야. 그거 잘난 여러분들이 팔자의 격국이 어떻고 뭐 조우가 어떻고 과연 여러분들은 음양은 알고 그 단계 공부를 하시는지. 이러면 어떻게 따져보면 우리는 음양의 단계부터 많이 부족한 거야. 생활을 쓸 걸 배워야지. 자, 이제 음양을 갖고도 3박 4일을 이야기해도 모자라는데 오행은 더 재밌겠지요. 왜냐하면 음양을 너무 단순하니까 우리가 흰돌, 검은돌이면 너무 단순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바둑을 프로로 뛰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평생을 흰돌, 검은돌 돌아가면서 뚫 때마다 그죠? 오늘은 흰돌이 됐다. 내일은 검은돌이 됐다. 지겹지도 않은가 봐. 근데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그 국수들 같이 그 바둑 프로로 뜨시는 분들 같이 집중력이 안 대단하지? 그래서 하늘에서 먹고 살아라고 음양만 갖고 놀다가 오행으로 펼쳐줍니다. 물론 음양하고 오행하고 발전사가 다르지만 또 이제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책에 보니까 음양은 음양대로 발전했고 오행은 오행대로 발전했고 맞아요. 그러나 알고 보면 다 그게 자연의 이치거든. 그래서 세상사의 음양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 확대하면 오행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내 능력이 부족하고 내 공부가 부족해서 그렇지. 오행으로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앞으로 새로 생길 물질, 환경, 다른 이야기, 영화, 문학, 예술, 삶, 인간을 다 분류할 수 있다. 그 내 능력이 안 돼서 분류를 못하는 거지. 98,999조 곱하기 3억 7,900 여러분 곱하기 되면 안 되지? 근데 이 컴퓨터가 들었으면 바로 벌써 답이 나와 있대. 우리가 모를 뿐이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음양을 가지고 놀다가 이게 현실 적응에서 어려워질 때 또는 재미가 없을 때 오행을 갖고 놀면 돼. 오행은 더 재밌겠지? 왜냐하면 음과 양이라는 놈들의 형체에서 중간에서 요리 끼고 저리 끼는 토까지 낀 게 있어. 그리고 이 오행은 사실은 사행인데 목화, 금수 요것들이 경기를 하면 심판관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리고 한 번씩 이간질을 해야 승부가 나지. 5대 5일 때. 그래서 토는 재밌는 게 엉덩이를 열로 틀면 절로 가고 열로 틀면 절로 가. 기분에 따라서 요 편 들었다가 저 편 들었다가. 그래서 그걸 율동적이고 활동성 있게 만들어져서 흐르게 만드는 데에 기초원리는 토가 주관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재밌는 도구들이 노니까 더 구체적인 현상을 볼 수 있어, 없어? 우리가 아까 단순히 음양을 나누는 것도 양도 완전히 익은 양인지 준비하는 양인지 음도 완전한 음인지 그 완전한 음을 가기 전 단계인지 가을 서리빨이 냉혹하지요. 냉혹하지. 한겨울 냉기는 물리적으로는 어떤 게 더 추워요? 가을 서리빨하고 추상 가을 서리 추상 한겨울이 꽁꽁으로 추울 때는 온도는 더 춥지. 그런데 왜 추상이라는 가을 기운의 금기를 배속시켜가지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표현할까? 겨울이 완전히 깊어간 건 이미 이거 있나 안 있나? 그러니까 완전히 내하고 관계없는 놈이 내 못 알아듣는 외계인의 언어로 내 안 보는 데서 요구하는 건 내한테 듣기나 안 듣기나? 외계인이 뭐 살살살살 하는데 그것도 눈에도 안 보이고 뭐 표정이 뭐 눈도 없고 귀도 없는 놈이 살살살해. 그럼 내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 근데 어느 날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는 놈이 갑자기 싹 냉하게 변해가지고 냉기를 줄 때 우리는
그때가 더 고통스럽고 어렵겠지. 이렇게 이제 음도 나누어 놨고. 봄은 왔다고 굉장히 좋아했지만 나가 놀다 보면 밤에 춥나 안 춥나. 그 너무 일찍 봄옷을 입은 놈은 고생 하나 안 하나. 그러다가 이제 여름이 오지. 이렇게 양의 기운도 음양이 섞였을 때와 완전히 양이 있고, 음의 기운도 섞여있던 기운과 완전히 음의 계절로 나누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폭을 인간이 이제 여유있게 해놨어. 우리 엄마들은 보면 저녁에 TV 보면서 나이가 들면 저녁잠이 많아져요, 작아져? 많아지는 거예요. 저녁잠을 그 나이대가 자줘야 다른 나이대가 그때 논단 말이야. 아니 젊은 사람들은 초저녁에 자로 들어가지만 자나 안 자나? 안 찾아요. 안 잔다 그자? 안 잡았는가 봐. 근데 그 나이 든 사람이 그때까지 안 자고 있으면 서로 불편치. 네. 그래서 연세 드신 분은 초저녁 잠을 빨리 들어 그제? 그럼 젊은 사람들이 푹 자는 새벽에 나이 든 사람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그 이치로는 맞나 안 맞나? 그래. 밤에는 잠 안 자면서 내가 집을 지키고. 내 옛날에 내가. 지금은 새벽에는 누가 지켜? 일이 잤던 우리 엄마가 일어나서 지킨다, 이가 지구를. 그러니까 하루가 돌아가잖아요. 그럼 나이 든 사람은 저녁 잠 자는 게 건강해, 안 건강해? 근데 20살 아가 7시, 8시 되면 쳐잡아 자면 그 건강해, 안 되네. 이렇게 그 옳고 그른 것도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 인간은 또 크게 따지면 저녁 때 자도 이상한 놈은 아니지. 때로는 피곤해서 멀쩡한 놈도 7, 8시 잘 수 있지. 그 시간을 가을, 겨울 하루로 말하면 저녁, 밤으로 나누어놔서 허용해놨어. 낮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단순히 음양에서 이제 세분화돼서 좀 더 재밌어지고 익사이딩해지죠. 그런 단계를 또 하나 명리학에서는 구체적으로 나눠난 게 천간의 10개라. 음양이 그냥 나누어진 거라. 음양이 오행으로 나누어지고 오행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진 게 천간의 10글자, 지지에는 12글자 일 뿐이야. 그러면 본질적으로 음양을 안다는 거는 식간십이지를 아는 거하고 똑같지? 확실히 아는 건 그지? 또 하나, 식간십이지를 제대로 안다는 거는 음양을 아는 것과 같지. 그럼 음양을 아는데 식간십이지를 몰라는 거는 공부하면 되지. 근데 식간십이지를 아는데 음양을 모르면 그 건물은 새로 지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식간십이지를 모르겠다는 건 천만다행. 식간십이지는 아는데 선생님 그게 뭐 중요해 한다면 그건 곧 올 태풍에 무너질 집. 재수 좋으면 태풍 없으면 고마그래 살겠지.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한 번씩 꼭 와주나 안 와주나? 오지. 한 번씩 보면 인생에서 옆집을 역전시킬 만한 일들이 생기지. 그렇듯이.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면서 공부가 늦은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잘못된 공부를 걱정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음양이란 그 확대 범위가 굉장히 커서 따지면 사실은 음양이란 칼로도 이 우주를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는 당신을 온전히 제대로 안다는 것은 당신의 이름을 12가지로 알고 있는 누군가보다 낫다. 그렇잖아. 집에 가면 누군가의 부인으로 불릴 거야. 누군가의 엄마. 친정에 가면 옛날에 예명. 저승사자가 볼 때는 몇 월 며칠날 데리고 가야 될 친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가 이 사람을 아는 것보다 나는 그 이름 모르지만 내가 잘 알면. 그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에 속을 일도 없고 이 공부는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이미 음양에서부터 현실에 쓰는 게 적용이 안 된 사람이 식간십이지 공부가 끝나서 그거 웃자라고 물으면 할 말이 없대. 격국용신을 막 이야기해. 사줄팔야를 이야기했어. 그래서 웃자라고 물으면. 그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그렇다는 거다. 그렇다고. 전자기기를 잘 안 돼. 저 뒤에 적혀 있지. 몇 년도 산
어느 회사 그거를 읽어주는 기라. 고장나면 고칠 줄 알고 다른 용도로 또 쓸 수 있으면 이거 이래 쓰다가 노래방 기기가 왔는데 무식한 사람은 우리 이동식 노래방 기기 있지? 갑자기 요즘 그 꼬피가 열심히 하고 노래방 기기 하나 살라고 친구 집에 하나 있는데 빌리려고 하니까 그것도 틀을 갖고 와서 빌려야 되고. 그런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집에 노는 TV 있으면 모니터 있으면 노래방 기기에 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면 그것까지 30만 원 더 주고 사야 되지. 일단 나는 30만 원 벌었나 안 벌었나. 왜? 여러분 모니터 2개는 한 개 빼가면 되니까. 그리고 집에 또 무슨 TV 있잖아. 그런 거로 노래 가사만 나오는 건데 뭐 화질이 어지간히 10년 지나도 화질에 문제가 없거든. 내 눈이 그걸 못 따라가는데 뭐.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좋은 스피커가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 없어요. 내 귀가 멍하기 때문에 그런 고음과 저음의 폭을 못 느끼면 대강 옛날 어른들 알지? 요만한 트렌디나 그에 뭐 트로트 천곡 들은 거 등산 갈 때 그거 갔다 와도 행복하지? 근데 그게 막 음이 섬세하고 막 이럴 필요는 없잖아. 그렇듯이. 하여튼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은 제가 음과 양 칠판에 적진 않았지만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오행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오늘은 여러 가지 분위기상 좀 마침 기초반 수업을 하기가 좋아서 앞으로의 수업은 이렇게 기초적인 수업 50%, 그 다음에 그거를 응용하고 활용할 시간 50%를 하면 이 수업이 제대로만 되면 기초반 듣는 분은 이 공부를 하면 나중에 여기까지 가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알면 되고 또 이 공부 하시는 분들은 설사 내가 좀 약한 부분이 있든 아니면 또 뭐 훌륭하셔도 내 역시도 그렇잖아. 이런 기계에 한번 저 자신을 돌아보듯이 그렇게 응용하고 수술하고 집도하고 이렇게 잘 써먹는 분이라 하더라도 다시 기초를 다져보는 시간을 갖는 걸로 수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